네, 안녕하세요. 안전하게 주식하자 안전개미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테마를 가지고 왔는데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과정, 망해가는 과정,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뭐 주식하면서 여러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데, 저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많이들 겪으시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아볼까 해요. 그러니까 주식하면 다 망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거의 다 뭐 깡통을 차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큰 손실을 잃다가 나중에 다시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을 해서 결론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뭐 비슷한 과정을 지금 겪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경우도 뭐, 제 스스로 이제 복귀를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제 정리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큽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도 이 아직도 안 고쳐지는 습관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빨리 고치고자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도 나름대로 되게 감사하고 기분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 망해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아직 주식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지만 저도 그 짧은 뭐 짧다고 짧은 기간에 벌써 여러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일단 제 일별 실현 손익을 보면 뭐 일자가 빈 것도 있지만 나름 여기까지는 제가 잘 하는 매매로 수익이 크지도 않지만 그래도 손실이 최대한 없는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6일 정도 이제 연속적으로 매매가 뭐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승률을 보이자 제가 또다시 안 하던 매매를 하고 혹은 비중을 높였다가 손절을 못하고 매동 매매로 이어지고 그런 좀 보편적으로 많이 겪는 과정을 저 또한 지금 또다시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주식에 깡통을 차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과정을 몇 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이제 알아서 좀 그나마 고쳐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런 말이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깡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실을 입다가 잘 해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힘들어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6일 연속 이제 뭐 작은 금액이지만 승률을 보이다가 제가 21일 이때 이 안 하던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제가 눌림 매매 위주로 하다가 그것도 제가 이제 나름 승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자리, 약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타점에서 매매를 많이 했는데 이날 같은 경우 어, 25일, 25일이 아니고 25일 맞군요. 25일. 이거 잘못됐네요. 죄송해요. 25일이 아니고 일단 뭐 다 보여졌는데 21일부터 볼게요. 1일. 네, 일단 이 맥스트라는 종목을 제가 매매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21일
딱 이 상승이 나오기 전 부분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재료도 메타버스가 지금 다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었고, 재료가 아직 살아있고, 시세도 좋아서 저도 이날 상승이 나올 거라는 이제 약간 본인의 기준이겠죠? 이제 뭐 막연한 기대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런 과정에 여기 이제 일봉상에도 며칠 동안 지켜주기도 했고, 제가 21일 매매를 보자면, 음, 네, 여기네요. 평상시였으면은 제가 이 지금 이게 정고점 선이에요. 여기 정고점 부근인데 여기를 확실하게 지켜주거나 다음 상승이 나왔다가 이 정고점까지 다시 내려오거나 이럴 때 제가 눌림 매매 타점을 좀 시도를 할 텐데 보면은 돌파를 할 때 바로 제가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서 뭐 바로 손절한 것도 아니고 한 5% 정도 이제 손실을 본 건데 4% 봤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돌파 매매를 사실 이런 자리에선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승률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 전에도 뭐 짧게 짧게 잘 하다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손실을 크게 보는 그런 이제 매매가 왔었고 이 MP도 이제 이런 눌림 자리에서 제가 잘 매수를 해놓고 이거는 뭐 2차 제가 눌림에서 이제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손절을 빠르게 한 건데 이제 맥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안 하던 매매니까 물론 돌파 매매도 제가 가끔 합니다. 예전에도 많이 했었고 근데 또 오랜만에 하니까 이제 대응도 잘 안 됐던 거죠. 그리고 다시 일별로 넘어가면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이거를 뭐 복구하자는 마음도 조금 있었고 조금 이제 무리하게 매매를 한 거죠. 또 이날도 제 기준에는 약간 명확한 좀 승률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을 매매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결국 비중이 많이 들어가니까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고 뭐 그런 식이었는데 그 과정들을 제가 지금 글로 정리를 하자면 1번 승률이 올라갈 때 쉽사리 비중 베팅을 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죠. 근데 이게 뭐 사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승률이 좋을 때 미수 베팅이나 풀 베팅을 해서 극적으로 이제 수익률도 많이 올리고 시드를 많이 키워가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그게 이제 시드를 쉽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단 승률이 진짜 좋거나 아니면 자기의 매매 기준이 확실할 때 그럴 때 그런 자리에 비중 베팅을 해보는 건 괜찮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몇 번 이제 베팅을 했다가 모았던 거 다 잃고 뭐 마이너스로 가고 이걸 몇 번 반복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 꼭 좋은 건가는 싶어요. 네, 그만큼 리스크도 있는 거고 반대로 자기가 그만큼 실력이 된다면 미수 베팅, 풀 베팅으로 더 빠르게 크게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되게 조심을 할 필요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1번은 그렇다고 치고 이제 문제가 이 비중 베팅을 하게 되면 손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사실 손절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손절을 하는 순간 손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손절을 했다가 금방 다시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억이 남아있다 보니까 손절을 더더욱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자기 원칙 하에 뭐 3%든 5%든 10%든 아니면 뭐 1%든 아니면 이 자리, 이 가격에서 나는 더 이상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손절을 꼭 정하고 지켜야 이 손익비도 나오고 결론적으로는 지켜가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아직도 고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손절을 보통은 잘 하시던 분들도 이 비중이 커지게 되면 약간 저 같은 경우죠. 여기서도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말하면 뭐 플러스 2만 원 정도였어요. 실현 손익이. 그러니까 제가 모았던 거를 반 이상 날린 거죠. 그래도 약간 좀 아프지만 아직 플러스고 해볼 만한데 제가 비중이 크게 들어간 순간 자기가 생각한 손절선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을 하면은 마이너스 뭐 20만 원, 10만 원, 30만 원이 인정이 되니까 이제 손실을 보통 못 받아들여서 손절을 못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이제 뼈아프게 손절을 해요. 하고 나서 문제가 그 복구 심리가 일어납니다. 아, 내가 지금 마이너스 뭐 30만 원이 됐는데 아, 이거 비중을 좀 넣어서 한 번만 이 매수 성공하면 복구할 수 있어. 이제 그런 생각에 뭐 풀 베팅이 들어가기도 하고 미수 베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같은 케이스예요. 이 지금 22일에 매매일지를 보여드리면 네, 이 JYP에서 2%밖에 손절이 안 나왔는데 비중이 들어가다 보니까 12만 원, 뭐 플러스 결국 거의 한 16만 원이 나온 거죠. 아,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되게 아쉬운 게 나름 이거 눌림에서 잡은 거예요. 저는 이 정고점을 한번 지켜주겠다 생각에. 그리고 일봉상도 지금 이렇게 분봉으로 조금씩 조금씩 상승이 나오다가 크게 한번 10% 가량 상승이 나왔었고 이게 시총도 지금 거의 2조 가까이 되고 엔터주가 사실 상승률이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는데 이 정도가 나오고 나서 또 이 자리를 지켜준다. 5만 원 지금 선이 신고가예요. 최근 신고가인데 그럼 일봉상으로 보면 최근 추세가 이렇게 좋다가 이날 크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다음에도 5만 원 선을 지켜주는 입장이었어요. 이게 왜 그렇냐? 지금 위드 코로나 때문에 다시 컨택트가 주목받는 이제 뭐 배경이 올 수 있어서 그중에 엔터주가 이제 이렇게 시세가 나왔던 건데 최근에 뭐 CD 판매량도 좋았었고요. JIP 같은 경우 실적도 지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도 이 부근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 비중 베팅으로 1% 정도는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제가 생각한 자리에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딱 1% 가까이 수익이 났었어요. 제가 여기 900원에 샀는데 400원. 이때가 아마 플러스 한 7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팔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호가가 가볍다 보니까 잠깐 이제 고민하던 사이에 쭈루룩 빠졌습니다. 빠져서 여기서도 뭐 거의 본전가 약손절 할 수 있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또 제가 생각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버티다가 결국 이 다음날 22일에 손절하게 됩니다. 마지막 종가에. 근데 제가 이때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사실 제가 이게 미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월요일까지는 버틸 수 있었는데 일단 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결국적으로 뭐 위드 코로나가 바로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그리고 바로 시세를 더 이상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제가 생각한 포인트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쉬운 경우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제가 이 비중을 적게 들어갔으면 충분히 버틸 수도 있고
아니면 손절도 여기서 약손절을 빠르게 칠 수 있었겠죠. 제가 이제 비중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복구 심리 때문에 복구를 하고자 매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보자면 비중 베팅을 하게 되고 손절을 못하고 이제 그걸 다시 찾으려고 복구 매매를 하고 복구 매매를 한 방에 잘하면 좋을 텐데 반대로 이게 1% 2%만 잃어도 기존에 제가 모았던 것보다 훨씬 큰 손실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 손절을 못 하다가 손절을 하게 되면 이 금액 마이너스 찍힌 걸 보고 다시 이제 내동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이 종목 저 종목 내가 본전을 찾기 위해서 다 사는 거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평상시였으면 좀 더 신중하게 아니면 이 자리 아니면 안 사. 아니면 이 가격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아니면 이렇게 상승이 안 나면 내가 손절할 거야. 이런 기준이 있는 사람이었어도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멘탈이 무너지면서 내동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 하던 매매를 하게 되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지금 벌써 한 몇 차례 반복을 했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 됐을 때 다시 이제 좀 감 좀 잡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 근데 저는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제 스스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는 판단을 했는데 이제 저는 사실 뭐 다른 이제 유튜버들도 보다 보니까 돌파 매매에 자꾸 흔들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눌림 매매를 안 하고 돌파로 잘못 들어갔다가 손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 한 1, 2%만 다른 걸로 들어가서 복구를 하고자 근데 나름 뭐 제 기준에는 있었죠. 완전 내동 매매는 아니었는데 평상시에 그래도 엔터주 잘 하지도 않았었고 이 정도 크게 들어갔고 그래서 결국 못 버티고 손절 그 다음날 또 올라오니까 또다시 이제 내동매매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겠죠. 이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다들 겪으세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중에 뭐 빚도 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더 큰 비중 베팅을 하다가 진짜 깡통을 차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이런 과정을 저도 겪으면서 최대한 여기서 좀 저도 탈피하고 다른 보시는 분들도 벗어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자기 기준에 승률 좋은 타점을 만들기.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지금 뭐 길지는 않지만 6연승 나올 때 저만의 타점이 있었겠죠. 뭐 앞에 이제 다른 영상을 보셔도 참고가 되실 텐데 저는 제 나름의 승률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타점이 있습니다. 그 좋은 타점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게 나중에 시장에 따라 뭐 안 맞는 시장도 있겠죠. 자기가 생각한 기법이. 그러면 또 그것도 수정을 해보고 점점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빌드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날에 돈이 어디로 쏠리느냐 아니면 이 종목 내가 보던 거 지금 차트가 어떤 자리냐 일봉도 그렇고 뭐 주봉, 월봉, 분봉 다 그리고 어떤 뭐 재료를 갖고 있냐 아니면 지금 이런 재료가 지금 붙었냐 그런 유무도 항상 다르기 때문에 이제 경험이 필요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명확한 손절 라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원칙 하에 뭐 이거는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고요. 손익비를 많이 연구를 해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원칙대로 손절을 했으면 그 손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조금 덜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 하던 돌파 매매를 했기 때문에 조금의 이제 멘탈에 영향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손실을 어쩔 수 없이 뼈아프게 인정하고
차근차근 다시 컨디션을 잡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겪다 보면 그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에 순응하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타점이 있고 좋은 기법이 있고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한들 그런 게 시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항상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시장이 그런 종목들을 좋은 종목들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시장을 받아들이고 어, 뭐 내일 또 좋은 종목이 나오겠지. 아니면 다음날 나올 거야. 아니면 오후장이 나올 거야. 이런 생각으로 수능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아, 나 지금 이거 복구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아, 나 이거 빨리 돈 벌어야 돼. 이런 좀 급한 생각에 억지로 자기가 조금 평상시였으면 까다롭게 생각하는 그런 기준 다 제외하고 좀 기준에 덜 맞더라도 막 빠르게 매매를 한다거나 네, 그런 방법, 그런 습관들을 없애야겠죠. 그래서 시장에 순응하기. 다음은 천천히 비중 올리기. 이거는 항상 답은 뭐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력이 된다면 비중을 중간중간 이제 팍팍 폭발 성장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만들기까지 정말 좋은 승률이 나와야 되고 자기 실력이 객관적으로 정말 좋아져야겠죠. 그런 거를 항상 좀 객관화해서 천천히 보고 그게 된다고 싶어도 저는 사실 저도 좀 고치기 힘들고 급한 마음에 항상 비중을 많이 키우는데 천천히 비중을 올려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이건 성향 따라 조금은 갈릴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반복하기.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 손절을 하고 뭐 이런 이제 확률을 쌓아가야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겠죠. 근데 큰 금액으로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수익 관리가 안 돼요. 손절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진짜 뭐 5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뭐 200만 원이든 그걸로 돈을 다 잃더라도 다시 내가 돈을 넣고 연습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한 번에 큰 금액으로 하기보다 실력이 안 된다면 지속적으로 자기의 루틴 아니면 매매 습관이 좋게 만들어질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뭐 답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자기만의 좀 좋은 습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나쁜 습관들을 없애고 조금 횟수를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신다면 주식을 하다가 물론 손실을 크게 보는 날도 올 수 있겠지만 그런 점을 다 이겨내고 좋은 쪽으로 매매가 되고 수익이 쌓여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고요. 저도 오늘 뭐 플러스 20만 원, 그러니까 0원까지 양전을 만들었다가 결국 욕심내다가 오후장에 많이 토해냈는데요. 앞으로도 다들 이런 과정을 많이 겪으시겠지만 조금이나마 자기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